대한민국 치킨 업계에도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1세대, 1977년 등장해 치킨 시대를 연 림스치킨. 2세대는 양념통닭의 르네상스를 연 페리카나, 멕시칸 치킨, 멕시카나 치킨, 그리고 처갓집 양념통닭. 3세대는 현재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 탑을 지키고 있는 교촌과 BBQ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다양한 치킨 브랜드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저는 내내치킨과 굽네치킨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이 두 브랜드의 매장 수는 4, 5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완전한 후발주자였지만 지금은 크게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죠. 여긴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요? 지난해 식품업계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치킨일 겁니다. 가격 인상과 배달비 논란 때문이었죠. 때문에 치킨 프랜차이즈 시대가 저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기사와 데이터를 보니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돈슐랭을 처음 시작할 때요. BHC, 교촌, BBQ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치킨업계 빅3 뒤에서 치열한 4, 5위전을 벌이고 있는 이 내내치킨과 굽네치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치킨계보 4세대입니다. 저는 내내치킨에서는 오리엔탈 파닭을, 굽네치킨은 갈비천왕을 좋아하는데요. 괜찮더라고요. 이 두 브랜드는 두각을 드러낸 시기가 비슷합니다. 둘 다 2000년대 중반에 사람들 사이에서 확 알려졌거든요. 우선 내내치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내내치킨을 세운 현철호 회장은 대학 졸업 후에 농장 일을 잠깐 하셨던 분입니다. 농장을 나와서는 마니커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회사 경험을 쌓고 싶었거든요. 93년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 1년 만에 부도가 나버립니다. 판매 대리점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 현철호 회장도 이때 마니커를 나왔죠. 그러고는 바로 사업 준비를 했어요. 이때 바로 내내치킨을 만든 건 아니었고 95년에 동생과 함께 해인식품이라는 닭고기 가공업체를 세웠죠. 이 사업만큼은 자신이 있었다고 해요. 농대 출신에 농장에서 일했던 경력도 있고 닭고기 가공업체 영업직까지 몸담았으니 아예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었죠. 무난하게 회사를 키우다가 99년에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95년 BBQ가 등장하면서 치킨 시장이 후라이드 중심으로 흘러갔는데요. 내내치킨도 처음엔 비슷한 전략으로 갑니다. 후라이드가 맛이 없으면 입소문을 타기가 쉽지 않았으니 일단은 후라이드에 집중했죠. 하지만 BBQ가 워낙에 후라이드 강자였다 보니까 쉽진 않았겠죠. 현철호 회장은 그래서 배달로 틈새 시장을 공략했어요. BBQ는 매장 운영 중심이었거든요. 반면 내내는 골목이나 이면도로의 작은 매장을 주로 냈죠. 내내치킨을 번화가에서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배달 전용 매장으로 골목골목 숨어 있었거든요. 이러면 같은 치킨이라도 경쟁자들보다 더 저렴하게 팔 수 있는 데다가 창업 비용도 낮아지기 때문에 가맹점주를 모집하기가 쉬워지죠. 그리고 제 생각에 내내치킨은 이 부분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포장입니다. 내내치킨은 다른 브랜드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팔았지만은 이 포장 때문에 저렴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예전엔요, 치킨을 은박지로 덮은 다음에 종이박스에 넣고 고무줄로 묶은 포장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내내치킨은 피자박스 같은 곳에다가 치킨무, 콜라, 코울슬로를 넣고 세트처럼 포장해서 팔았거든요. 이런 식의 포장을 처음 했던 곳이 바로 내내치킨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저렴한 동네 치킨 배달집이라 생각했었는데 갖출 거 다 갖춰서 오니 뭔가 색다르게 다가왔던 거죠. 위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내치킨이 크게 이름을 알리게 된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2007년 무한도전 멤버였던 유재석, 정준하, 노홍철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거든요. 2007년은 지상파 버라이어티의 황금기로 불리던 때입니다. 무한도전 팀원 6명 전원이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했던 시기도 이때였고요. 그야말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죠. 이게 당시 치킨업계뿐만 아니라 광고업계에서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 셋을 섭외한 것도 놀라웠지만 당시엔 유재석 씨가 어지간하면 광고를 찍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내내치킨은 대기업도 아니었고 크게 알려지지 않은 중소 브랜드였으니 난리가 날만도 했죠. 이 계약은 어떻게 성사된 걸까요? 현철호 회장이 마니커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시절 유재석 씨의 아버님은 같은 회사의 상무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니커 부도 이후 회사를 나오게 됐지만 그때 인연으로 광고 출연을 제안했죠. 지인이라고 해서 바로 받은 건 아니고요. 내내치킨 가공 공장과 매장까지 꼼꼼하게 둘러본 뒤에 허락을 했다고 해요. 자식 이미지에 혹여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직접 체크했던 거죠. 국민 MC까지 등에 업은 내내치킨의 매출은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내내치킨 모델 자리를 지켰죠.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전에 없던 독특한 메뉴를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파닭 유행을 따라서 오리엔탈 파닭 치킨을 출시하면서 인기를 끌긴 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출시했던 치킨 중 레전드는 바로 스노잉 치킨이죠. 국내 치킨 업계 최초의 치즈 시즈닝 치킨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치즈 치킨 유행을 불러일으켰어요. 시즈닝 치킨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BHC의 프링클이지만 사실 원조는 여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 회사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었고 소송까지 가기도 했죠. 내내치킨은 이렇게 서서히 치킨 업계를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내치킨과 함께 4세대 치킨을 대표하는 곳 굽네치킨도 비슷한 시기에 두각을 드러냈어요. 굽네치킨 홍경호 회장은 파파이스 출신입니다. 95년부터 파파이스에서 일하시던 분인데요. 파파이스의 점포 개발과 매장 관리를 맡으면서 경험을 엄청나게 쌓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치킨에도 트렌드가 있던 걸 캐치하게 돼요. 프라이드, 양념뿐 아니라 간장치킨 같은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에 없던 획기적인 치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다들 치킨을 튀기기만 하니까 굽는 건 어떨까? 당시에는 웰빙 열풍이 트렌드기도 했거든요. 근데 전기구이 통닭이란 게 이미 있었으니까 이번엔 오븐에다 구워야겠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9년 동안이나 일했던 파파이스를 떠나 2004년 친형과 함께 가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형도 닭고기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1년 동안 준비한 뒤에 2005년에 김포에 굽네치킨 1호점을 오픈합니다. 퇴직금 중에서 1,000만 원을 들여서 매장을 리뉴얼했고 400만 원은 광고비에 썼죠. 여긴 사실 친구가 치킨집을 운영하던 곳인데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냥 인수한 거라고 해요. 엄청난 저비용으로 매장을 열었지만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2, 3호점까지 확장시켰죠. 첫 해 조류 독감이 터져서 거의 개점 휴업 상태긴 했었지만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가맹사업을 이어나갑니다. 국내는 가맹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파격적으로 했어요. 가맹비, 로열티, 보증금, 교육비 이걸 전부 무료로 제공하겠다면서 점주를 모았죠. 여기에 혹해서 몰려든 가맹점주가 실제로 많았고요. 이렇게까지 초기에 막 퍼다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매장 수가 적으면 뭘 해도 적자가 나기 쉽거든요. 매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이 높죠. 물류나 다양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기에 손실을 좀 보더라도 빨리빨리 매장을 늘리는 데 집중한 겁니다. 그땐 급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이땐 BBQ와 교촌이 이미 1,000호점을 넘겼을 때였고 언론과 업계는 치킨 시장이 포화됐다고 웅성거릴 때였거든요. 전공법으로 차근차근 매장을 늘렸다면 영영 뒤처질 것 같았던 거죠. 그리고 내내치킨처럼 엄청난 광고 모델을 섭외합니다. 바로 소녀시대. 2008년에 소녀시대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면서 초강수를 둡니다. 당시에도 소녀시대의 인기가 대단하긴 했지만요. 지나 소원을 말해봐가 나오기 이전이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과감한 베팅이었죠. 엄청난 반응이었어요. 2008년 매출은 전년도보다 131%나 증가할 정도였죠. 광고비가 많이 들긴 했지만 실보다 득이 더 많았고요. 그때 광고를 보다 보면요. 치킨 광고에서 정작 치킨이 나오는 장면이 많지가 않습니다. 2009년 겨울에 나온 광고는요. 뭐 치킨이 나왔던 걸 의식도 못할 정도였죠. 소녀시대 멤버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광고를 9개 버전으로 만들어낼 정도로 이 기업은 소녀시대 마케팅의 진심이었어요. 달력이나 다이어리 같은 굿즈들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팔았는데요. 이러다 보니 다이어리가 진짜고 치킨은 부록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죠. 치킨 업계에서 아이돌을 섭외한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BBQ에선 핑클, 교촌치킨에선 신화를 모델로 기용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굽네치킨만큼 아이돌 굿즈의 진심인 곳은 없었어요. 이게 너무 성공적이었다 보니까 모든 치킨 업계가 아이돌과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굿즈를 만들어 팔 정도였죠. 2012년 굽네치킨과 소녀시대와의 인연은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또 어떤 아이돌을 섭외했을까 싶었는데요. 이때부터는 오히려 저비용 고효율 전략을 택합니다. 목표한 성과를 거뒀으니 돈을 좀 아껴보겠다는 심산이었을까요? 물론 굽네치킨이 오직 소녀시대랑 광고 모델만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트랜스 지방을 소비자들이 멀리하면서 구운 음식이 트렌드를 탔거든요. 이게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2007년 오븐구이 치킨의 비중은 전체 치킨 시장의 2% 정도였는데요. 2008년엔 무려 30%까지 증가하거든요. 이 트렌드의 중심에는 굽네치킨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흐름도 오래가진 못합니다. 2010년대 초반 구운 치킨에 대한 인기가 시들시들해질 때쯤 굽네치킨도 고민에 빠집니다. 오리지널 메뉴 외에 다른 한방이 필요했어요. 이때쯤 굽네치킨의 메가 히트작이 나옵니다. 2013년에 등장한 고추바사삭과 2015년에 등장한 굽네 볼케이노. 특히 이 볼케이노는 출시되자마자 전국의 점주들을 괴롭혔던 메뉴예요. 잘 나갈 땐 굽네치킨에서 팔리는 치킨 2마리 중 1마리가 이 볼케이노였고 소스 재고가 부족할 정도로 대히트를 쳤죠. 여기에 2016년에 등장하는 갈비천왕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시범용이라고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스테디셀러에 올랐죠. 나중엔 볼케이노와 갈비천왕 양념 소스를 따로 팔 정도였고요. 지금도 굽네치킨을 먹여 살리는 3가지 메뉴가 이때 연이어 나왔고 굽네치킨은 덕분에 치킨 시장에 큰 손으로 자리 잡게 됐죠. 이 두 브랜드 모두 그냥 시기를 잘 타서 대박난 곳은 아닙니다.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해야 이 치열한 치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들이 남아있죠. 때문에 4세대 치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201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는 두 브랜드 다 상대적으로 잠잠한 편입니다.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했고 내내건 굽내건 이젠 모르는 사람들이 없으니 그만큼 이슈를 만들기도 어렵죠. 또 팬데믹이 여기에 한몫하기도 했어요. 전체적인 치킨 주문이 늘긴 했지만은 배달앱이 흥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보단 중소 프랜차이즈와 동네 치킨집을 찾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내내치킨과 굽네치킨, 위로는 BHC, BBQ, 교촌치킨 같은 강자들과 경쟁하고 아래로는 중소 브랜드와 경쟁하느라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브랜드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고 경쟁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